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대선이 지금 블랙 그리고 브라운의 표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라티노 아메리칸의 표가 좌우하는 경선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네바다주에서 예선이 있고 그 다음 주말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민주당은 7월 13일부터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벌이고 공화당은 8월 24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빌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각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첫 예선지인 아이오와 그리고 뉴햄프셔가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 여기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개혁 세력인 버니 샌더스가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문자 그대로 초입일 뿐이고 이번 주말부터 벌어지게 되는 경선은 미국의 다양한 얼굴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예선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네바다 예선 3분의 1이 라티노 그리고 블랙의 표입니다. 그 다음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표의 3분의 2가 블랙 표입니다. 그리고 알칸사, 테네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3분의 1의 표가 non-white, 비백인들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습을 다양성의 사회다라고 간주를 한다면 진짜 경선은 사실은 지금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 게임이 이번 주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바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예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소수계 중에 소수계인 에이지안 아메리칸들의 선거 관련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민주당 예선의 관전 포인트가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 소수계 즉 블랙 앤 브라운의 표를 얼마나 확실하게 얻어서 아이오와 뉴햄프셔의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강력한 후보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인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둘째는 뉴햄프셔와 아이오와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버니 샌더스가 전혀 성격이 다른 지역에서 선전을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의외로 선전을 했던 핏 버티저지 그리고 에미 클로버처가 블랙 그리고 브라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장외에서 광고전만 펴고 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과연 슈퍼 투스데이부터 장내로 들어와서 얼마나 실력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모두에게 흥미진진한 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각 후보들에 대한 중간 평가와 예상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버니 샌더스, 네바다주에서 그가 스페니시 랭귀지로 된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그의 젊은 흑인들 주의회 의원들의 공식적인 지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의 아이오와 뉴햄프셔의 기록을 보면은 젊은 층들 블랙 브라운의 표심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비백인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이 old non-white 표, 나이가 많은 비백인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제일 많이 나가는 그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그의 민권투쟁 당시에 인종, 경제정의를 위해서 그의 투쟁을 했던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 바이든입니다. 그의 non-white, 비백인층에 대한 표심 구애 작전은 그야말로 필사적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끝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을 역임했다는 경력이 있고 그의 블랙 앤 브라운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장기간 최고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과연 누가 트럼프를 이길 것인가 절실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선거 헌금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바닥 상태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백인 커뮤니티들에서는 누가 과연 트럼프를 꺾을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말 표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 블룸버그인데, 다양한 얼굴을 가진 뉴욕시의 시장을 오래 역임을 했으니까 여기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경찰 권한 부여 문제, Stop and Frisk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은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벌써 주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를 저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내가 중국에 간 적도 없고 공항 근처에 간 적도 없는데 얼굴이 동양인이라는 모습 하나 때문에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내가 흑인이고 라티노인데 경찰이 무조건 나를 세워서 몸수색을 한다. 역시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100명의 시장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는데 그중에 다수가 흑인 시장이다 하는 기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외로 선전했던 부티지지, 클로버차는 아주 생소한 경선 지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더욱이 부티지지는 시장 당시에 흑인 경찰서장을 파면시켰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클로버차는 카운티 검사 시절에 흑인을 쏴서 죽인 백인 경찰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 반발을 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이 벌써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게 되고, 세 달 초에는 16개 주 슈퍼 투스데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거의 40%가 넘는 지역의 예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3월 3일까지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동네 불구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약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내 병원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보험비는 얼마나 올라가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 교육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소수계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달린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동양계에 대한 선거의 영향, 또 선거 전의 동향, 이런 것은 주요 언론들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에 별로 중요한 팩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에이시안들의 표수가 4%에 불과합니다. 백인 표가 70%, 흑인, 히스패닉이 각각 12%입니다.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40% 정도 되는 에이시안들이 내 정치 이념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릅니다. 또 내가 공화당 지지인지 민주당 지지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조차도 왜 지지하느냐, 왜 지지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대라 그러면 역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장벽이 35% 이상입니다. 또 이념이나 기본 이슈에 대한 이해 부족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류 사회 정치권의 무관심이 53% 이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양계 학자들이 연구를 조사한 인정 문제가 있는데, 동양계 시민들의 40%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차별을 받았고 동등권리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의 정치권 하에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것이 동양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제시한 질문들을 보면은, 첫째,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쫓겨난 적이 있느냐, 둘째, 직장에서 승진에 밀린 적이 있느냐, 셋째, 폴리스에게 이유 없이 당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집 사는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 헤이트 크라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40%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번 주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대선 레이스 무대에 본격 데뷔합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NPR PBS 여론조사에서 19%의 지지율을 얻었고 민주당이 인정하는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참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억만장자 블룸버그 후보는 TV 캠페인에 수억 달러를 쏟아붓는 등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대선 레이스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미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핏 부리저지, 에이미 클로버샤 등 5명의 후보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블룸버그 후보가 토론회에 본격 등판하면 뉴욕시장 당시 흑인 차별 정책으로 유명했던 신체 불신 검문 정책과 사주로서 성차별 관행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어린이 성적 학대 논란에 휩싸인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오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수년간 성적 공격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난과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으로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성적 학대를 둘러싼 수백 건에 달하는 법적 소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은 또 110년간 이어져온 보이스카우트 연맹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10년 창설된 보이스카우트에는 그동안 1억 3천만 명 이상이 거쳐갔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회고록에 유크레인 스캔들 관련 내용보다 더욱 많은 폭로가 담겨 있다며 내달 예정대로 출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종료된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소재 듀크 대학교에서 개최한 2020년 안보도전 재하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강연에서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528페이지짜리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은 다음 달 17일 발간될 예정이지만 백악관은 기밀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출간을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새 1,884명 늘어 73,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873명, 완치는 12,9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88명의 감염자가 추가돼 확진자는 542명입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 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일본으로 전세기 등을 파견했습니다. 3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바니팍 지역에 있는 한 엘리멘터리 스쿨의 여교사 33살 세라 데이안이 13살 난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중범죄입니다.
외국계 대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비자 업무 차질로 일리노이 대학 등 여러 대학의 학사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총장은 의회 정원에서 외국계 학생들에 대한 비자 연기, 발급 등의 업무 지연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에는 총 15,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CTA 열차 내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변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룹 지역을 통과하던 열차 안에서 한 남자가 다른 승객들에게 다툼 끝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지점은 터널 지역으로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15도. 내일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다시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8도, 밤 최저 10도. 목요일 맑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12도. 금요일 역시 맑겠고 기온은 다시 소폭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5도입니다.